안녕하세요, PD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나둘 두려운 것이 생겨나고 또 늘어납니다. 두려움 자체는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니죠. 두려움이란 감정이 없다면 굶주린 곰이 달려들어도 도망가지 않고 멀뚱멀뚱 있다가 잡아먹힐 테니까요. 이처럼 두려움은 생존을 위한 필수이나 문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하게 활성화될 때입니다. 생존에 도움을 주고 용기를 발현시키기 위한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지만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불안장애, 공황, 공포가 지속되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삶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공포증에서 완전 해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서리 공포증이 뭘까요? 끝이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증이죠. 심하면 손가락 끝만 봐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뾰족한 물건이나 책상의 모서리를 보면 누구나 조심하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 뾰족한 곳에 찔려서 아픈 기억이 뇌 속 깊이 남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겠죠. 모서리 공포증은 특히 눈과 얼굴 부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폐소 공포증은 또 어떤가요?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좁은 벽 사이에 끼거나 공간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 기억은요? 트라우마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발 한번 헛디디면 사망으로 이어지는 고소공포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와 같이 상식적이고 대중적인 무서운 상황에서의 공포증도 있지만 다소 특이한 공포증도 꽤 있습니다. 시간 공포증, 수면 공포증, 미소포니아, 환 공포증, 에어컨 공포증, 거울 공포증, 자기 냄새 공포증 등 많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공포증은 두려움을 느끼는 기관인 대뇌변연계의 편도라는 곳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누적되어 마치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이 존재하듯이 공포증 또한 다양한 원인으로 저장되어 트리거 상황만 오면 무의식적으로 발동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공포증은 많은 부분 무의식에 심어진 트라우마에 연관되어 있지만 그러한 실질적 체험 경험이 없으면서도 공포증이 생겨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에 빠진 적도 없는데 물을 무서워한다든지 길거리에서 강도짓과 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도 밤에 아예 밖으로 나오질 못한다던가 말이죠. 이는 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직접 목격과 유사한 간접 체험도 뇌에서는 동일한 체험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전생에서의 체험이 현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당사자가 실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 부분도 영상 후반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현재 오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다면 그것은 특정 공포증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내 정서적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 건강은 대부분 어린 시절 형성됩니다. 모서리 공포가 있으니 보이는 모서리마다 집착적으로 고무 패킹을 낀다던가 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집 안이야 그렇다 쳐도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의존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과 시도 자체가 내 안의 공포감을 인정하고 키우는 행위여서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공포에 직접 노출시켜 적응시키는 방식도 그다지 효율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칼 등 강도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칼을 들이민다 하여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볼 때마다 패닉만 올 수 있습니다. 긴장된 끈은 이완시켜 주어야지 거기에 더 긴장을 시키면 끈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공포증의 단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앞에서 정서적 건강 문제를 얘기했는데 공포증이 있으신 분은 자신을 학대하고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극복하고 맞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가혹하게 몰아붙이고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중요하죠. 용기는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게 합니다. 하지만 극복에는 어떤 힘줌, 텐션이 있습니다. 힘을 주어 뛰어넘고자 하는 에너지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에너지가 다시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때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극복이란 어떤 주변 에너지, 용기나 도움으로 한번 부딪혀 뛰어넘어 본 것이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이것도 뛰어넘지 못할까라며 오랜 기간 자신을 자책하는 것은 치유가 아닌 학대입니다. 여러분은 용기가 부족해서 공포증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 충격을 받았을 때 무슨 놈의 용기가 충만했겠습니까? 그냥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릴 때 각인된 공포는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나에게 해줘야 할 핵심 질문은 왜 나는 공포에 떨고 있는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지 못하고 있는가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의식에 안 좋은 기억들이 저장되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신체적인 증상도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오랜 마음의 상처에서 피가 나고 골마 있으니 릴렉스가 될 수 없겠죠. 공포증은 마음이 충분히 편안하게 이완되면 흐려집니다. 뇌가 완전히 릴렉스가 되면 공포심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에너지를 외부의 인정과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자신을 몰아치는 악순환에 빠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해결을 위해서는 내면에서 원인을 찾고 힘을 모아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이지 소극적인 위로나 내가 부족하다는 착각에서 오는 자기 학대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내 영혼을 존중하는 건강한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공포증을 유발한 핵심적인 원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어릴 적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사랑을 받았거나 혹은 남들이 볼 때는 충분히 받은 것 같다는 의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다는 주관적 느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시민성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런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보여져야 하는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었거나 상처받기 싫어서 스스로 왜곡하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1차적인 관계는 부모님이죠. 용돈을 많이 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자애로움과 엄격함이 공존해야 균형 잡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냥 오냐오냐도 사랑이 아니고 감정 해소적인 체벌 또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기에 또 그래서 가장 원망스러운 부모와의 관계, 이 얽히고 설킨 감정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가 상처가 벌어진 채 두려움에 떨며 내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게 됩니다. 이 내면 아이는 나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님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에게 당신이 받았던 동일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 또한 어릴 때는 꿈 많은 소년, 소녀였지만 자라면서 위로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에 현재 여러분과 마치 거울처럼 같은 문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한쪽에서 먼저 해원을 해야만 동시에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해원은 꼭 특정 공포증, 강박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심적, 영적 치유의 기반입니다. 그럼 도대체 부모와의 해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는 밝고 큰 에너지 장 속에서 풀어내는 강력하고 확실한 트레이닝이 있지만 영상만으로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강력한 원인 중 하나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이길 바랬나요? 따뜻하고 교양 있는 이상적인 부모든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던 짐승 같은 아빠든 도박에 빠지고 바람이 나서 도망쳐버린 엄마든 이 모든 부모의 상은 사실 내 영혼이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부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성장하기 위해서 지구에 왔고 관계의 숙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부모와의 관계를 풀어가며 비약적인 성장을 할 테고 누구는 무난한 숙제를 하며 미미한 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공부가 많이 되어서 이번 생에는 부모와의 관계는 원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부모를 포함해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나의 성격, 인간관계 등은 성장의 시점에서 볼 때 하늘의 선물이자 축복인 것을 영혼만은 알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 부모 원망만을 하며 남은 인생을 피해자로 살아갈 것이냐, 내가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실을 바라보며 부모와 헤어날 것이냐는 나의 선택입니다. 진실은 그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상적인 부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양심이 어두운 부모 밑에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어릴 때 그저 사랑받고 싶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의 회원 과정은 말로는 쉬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기보다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포증이 그리 쉽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두 헤아려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헤어나고자 한다면 반드시 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공포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god의 윤계상님이 나오셔서 모서리 공포증이 있다고 밝혔고, 그 원인이 전생 체험을 하던 중 전쟁 중에 한쪽 눈에 화살이 박혀 죽었다라는 끔찍한 체험을 해서 모서리 공포증의 원인으로 밝혀졌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충격으로 괴롭다는 것은 내 안에 치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 말 그대로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내 인생의 큰 업장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 전생 체험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무의식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또한 상처를 덜 받기 위한 나만의 안전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선택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화살이든 창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생이든 전전전생이든 내 안의 정서적 상처가 모서리 공포증이라는 형태로 강박증으로 존재하고 드러난 것임을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마지막 원인은 가슴과 등 쪽에 임동맥이 막혀서 그렇습니다. 건강의 원리 중에 수승화강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로 가슴이 콱 막히면 기운이 뒤집어져서 아랫배는 차고 머리는 열이 받은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맥이 막히면 호흡하기도 어렵고, 호흡이 어렵다는 것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도 약해집니다. 사실 이 상태에서는 무슨 공포증인지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공포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무의식을 정화해야 합니다. 무의식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의식에 있는 여러 기억들은 떠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호흡과 명상입니다. 호흡은 우리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입니다. 호흡이 바뀌면 혈액순환이 달라지고 뇌의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이 되면 릴렉스가 되고, 그때 여러가지 긴장된 뇌의 정보들이 루즈해집니다. 호흡이 잘 되려면 인맥이 뚫려야 해서 인맥을 푸는 간단한 동작으로는 우선 상체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활짝 펴서 양손 끝으로 가슴을 톡톡톡 두드리며 아 하고 소리를 계속 내면서 가슴에 쌓인 탁한 에너지와 화기를 빼내는 음성 내공 수련을 추천합니다. 아 소리로 가슴의 진동을 계속 느끼면서 손끝으로 두드리며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반복합니다. 호흡으로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시켜서 좋은 상태로 만들어 주었다면 이제 명상으로 시간과 공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내가 머물러 있는 의식 속에서 공간과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가듯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은 집중한 것만 보고 들리고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서리를 바라보며 괴로워하기 싫으면 옮기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과 희망을 주는 장면으로 채널을 돌리듯 의식을 이동하면 되는데,
왜 안 좋은 장면만 계속 보면서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의 의식의 힘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으로 이완할 수 있는 힘을 주었기에 자유로이 의식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모든 정보는 내가 아니라 내 것입니다. 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뇌의 활용입니다. 채널을 돌리듯 바꿀 수 있습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다루기 쉬워집니다. 호흡 수련은 특히 인맥이 막힌 상태에서 억지로 하게 되면 위험하오니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